트랜스미터, 리시버, 어태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TX, RX, EVE, 즉 이거는 앨리스, 밥, EVE, 이베스트로퍼, 도청자입니다. 도청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즉 트랜스미터가 전송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요 데이터를 EVE가 과연 도청할 수 있는가? 도청을 하는 위험 모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트랜스미터는 무선으로 어떤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정보 누수는 항상 있어요. 인포메이션 리퀴지라고 얘기하는데 정보는 기본적으로 방사가 됩니다. 그리고 신호를 잘 디자인해가지고 이쪽으로만 전달되게끔 디자인을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리퀴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튼 도청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TDD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OFD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호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를 좀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OFDM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MRC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Maximal Ratio Combining 이라고 해가지고 안테나가 여러 개일 때 즉 신호를 전송한다 하더라도 얘가 수신하는 신호, 얘가 수신하는 신호 안테나마다 수신하는 신호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조합해가지고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겠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TDD를 이용을 할 거고 즉 송신기가 있고 수신기가 있을 때 TX가 RX로 보낼 때 RX가 TX로 보낼 때 시간을 잘라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X가 RX로 보낼 때에는 0부터 10초 그리고 10초에서 20초에는 RX에서 TX로 보낼 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고자 0부터 10초 뭐 10초에서 20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실제 요 단위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왜냐면은 요 무선 채널 구간이 변동이 없을 거다. 그 짧은 순간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더 자체는 밀리세컨드 오더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TDD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 TDD는 즉 요 채널 Reciproc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향 링크 채널과 다운 링크 채널이 하향 링크 채널이 동일하다. 즉 TX에서 RX로 보낼 때와 RX에서 TX로 보낼 때 무선 채널이 있는데 이거는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바로 TDD가 되겠습니다. 위험 모델은 패시브 이베스트로핑, 즉 단순히 도청을 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컨스텔레이션 매핑 오피스케이션 성상도 대응 난독화라는 기법의 모티베이션 이 기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여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송수신 과정을 좀 OFDM 관점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비트 스트림이 심벌로 바뀌고 여기가 바로 모듈레이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 무선 채널을 타고서 리시버로 들어가요. 여기가 트랜스미터고 리시버 즉 앨리스 밥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그 구조예요. 비트 스트림을 변조하고 무선 채널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디모듈레이션 하고 그리고 다시 비트 스트림을 바꿔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물 인터넷 응용이라는 교과목 커리큘럼을 생각할 때 예전에 그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고 우리가 성상도라는 얘기까지도 좀 많이 다뤘어요. 제가 실제로는 지금 후반부에 이렇게 사물 인터넷 보안 얘기를 하면서
요 성상도 대응 난독화라는 토픽을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예전부터 이렇게 빌드업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데이터 송수진 과정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비트 스트림을 심벌로 바꾸는 과정에서 즉 뭐 01, 00, 뭐 10, 11, 뭐 QPSK나 FOPAM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는 두 개의 비트를 하나의 심벌로 보낼 수 있죠. 하나의 시그널로 보낼 수 있는데 그때 대응 관계가 뭐 이런 게 다 2비트를 보내는 모듈레이션 오더들인데 모듈레이션 기법들인데 다 대응이 되어 있었죠. 이 비트는 성상도상의 어디, 요거는 어디, 즉 약속이 되어 있던 거예요. 트랜스미터 단과 리시버 단에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변조와 복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비트를 뭐 심벌로 바꾸는 과정, 즉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냥 2차원 상에 표현할 때에는 이것을 마치 컴플렉스 넘버로 바꿔가지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비록 phi 1, phi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지만 이거는 컴플렉스 넘버,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리얼 밸류에 대응이 됐었고 요거는 이미지너리 에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비트를 컴플렉스 도메인에 매핑을 시켰고 채널을 타고서 소신된 즉 컴플렉스 도메인에 소신된 심벌 신호들을 보고서 이걸 다시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 혹은 디시전 룰에 따라서 비트로 다시 바꿔줬었죠. 아무튼 이 바꾸는 과정이 약속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항상 동일한 매핑 룰을 이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0부터 뭐 10초까지 10초부터 20초까지 20초부터 30초까지 이렇게 10초 단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는 QPSK 1번 2번 즉 QPSK를 쓰더라도 요 순간에는 00, 01, 10, 11 이라는 성상도로 대응되는 매핑 룰을 이용하고 여기서는 00, 01, 10, 11 이라고 하면은 요 1번과 2번으로 표기한 것과는 바로 여기가 좀 뒤바뀌었죠. 즉 이 두 번째 순간에는 이러한 성상도를 이용을 하고 세 번째는 00, 01, 10, 11 이렇게 하면은 또 앞에 것들과는 세 번째 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마다 요 성상도에 대응되는 요 룰을 계속해서 바꿔주자. 즉 QPS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4개의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바꾸다 보면은 4팩토리얼 16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BPSK를 보게 되면은 2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2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6컴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16개가 있는데 16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16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와이파이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뭐 아마 표준 같은 건데 요거보다도 그 컴플렉시티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성상도를 계속해서 바꿔주는 것 자체가 와이파이에서 이용하고 있는 즉 암호화 프로토콜보다도 더 높은 보안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주어진 구간마다 이러한 매핑 룰을 바꿔보자 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이제 하나의 보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증명했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선 QPSK1, QPSK2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보다 확장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뭐 이때는 뭐 QPSK, 이때는 퀄, 사실 이거는 뭐 똑같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16퀄 이런 식으로 그 모듈레이션 오더를 바꾸려면 여기를 BPSK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모듈레이션 오더 자체를 이거는 2비트, 1비트, 4비트 하나의 신호를 보낼 때 각각의 비트 수가 날아가는 모듈레이션 기법들인데 순간마다 모듈레이션 오더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동일한 모듈레이션 오더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처럼 성상도 매핑 방법을 바꾸는 것도 후보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 자체가 모티베이션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로 아까 전에 그레이 코드를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뭐 first transmission, second transmissio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트랜스미션 하는 단계마다 예를 들어서 각각 패킷을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하나의 패킷은 여러 개의 심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트랜스미션 단계에서도 심볼 1, 심볼 2, 심볼 3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고 두 번째 트랜스미션에서도 1, 2, 3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심볼 1, 2, 3가 첫 번째 트랜스미션과 두 번째 트랜스미션에서 동일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면 좋은 점이 우리가 모듈레이션을 할 때 그레이 코드를 일단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포인트끼리 비교를 해보면은 한 비트씩만 다르게끔 일단은 매핑이 되어 있어요. 매핑이 되어 있고 첫 번째 트랜스미션에서 두 번째 트랜스미션으로 갈 때 그 심벌과 비트 스트림과 즉 0001이라는 비트 스트림과 심벌 간의 매핑 관계가 변하지 않아요. 0001이 여기 찍히고 0001이 여기 찍히고 있죠. 0101은 똑같은 위치에 찍히고 있습니다. 즉 트랜스미션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도 이 매핑 룰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컨스텔레이션 매핑 오피스케이션 즉 CMO 기법을 이용할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도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비트 스트림을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논문을 작성할 때에도 그레이 코드와 비교를 해가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기법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것을 설계를 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가 아니고 일단은 먼저 여기 0001, 0101, 1101이 전달될 때 보면은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검정색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번에 세컨드 트랜스미션은 우리가 매핑 룰을 바꿨기 때문에 0001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위치의 포인트로 매핑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치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0101을 매핑시킬 때에도 다른 포인트로 바뀌어 있고요. 마지막도 다른 포인트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그레이 코드에서는 서로 옆에 있는 비트 간에 한 비트씩만 달라져 가지고 심볼 에러가 일부 난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하나의 비트만 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조금은 덜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볼 에러가 난다고 해서 꼭 1비트씩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2비트 뭐 워스트 케이스는 3비트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뭐 4비트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로
0100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고 여기서는 0100이라는 비트가 이쪽 포인트에 이렇게 매핑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매핑이 되고 있어요. 즉 아무튼 비트 스트림마다 성상도에서 대응되는 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워스트 케이스로 첫 번째 전송을 했는데 악의적인 도청자가 지금 요 비트 스트림과 성상도 시간 간의 관계를 어쩌다 보니까 알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두 번째 전송하는 순간에 즉 TX와 RX가 있었고 첫 번째 순간에 뭐 A라는 룰을 이용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B라는 것을 이용을 했는데 eve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첫 번째에도 A라는 것을 이용을 했고 두 번째에도 A라는 걸 이용해서 전송을 했겠지 하고 디코딩을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전송에서 수신된 신호를 한번 보면은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대로 이제 포인트를 읽으면 돼요. 실제로는 0001 그리고 0101 1101을 두 번째 즉 B라는 룰을 이용해서 전송을 하긴 했는데 eve는 이것을 수신 신호를 보고서 디코딩할 때 A의 룰을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때는 파란색 즉 이쪽이 찍혔죠. 근데 이거는 이쪽 거를 봐야 돼요. 이쪽이 찍혔을 때 0101을 보냈구나 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빨간색이죠. 이쪽에 찍혔다 라고 보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1001 그리고 이제 검은색 이거를 이게 찍혔을 테니까 이때는 0110. 그래서 실제로 RX가 받는 비트 스트림은 이렇게 되는데 eve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예전의 매핑 룰을 가지고서 요 두 번째 전송을 엿듣고서 만약에 복호를 시도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얻게 됩니다. 즉 거의 이쪽 여기 총 12개의 비트 중에 6개가 틀리게 되죠. 즉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키를 그래서 이 전송하는 매 순간마다 바꿔주게 된다면은 eve는 설령 조금씩 추적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구간 자체는 또 디코딩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CMO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위해서 좀 패킷 구조를 저희가 새롭게 제안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 인크립션 through wireless key라고 해가지고 CMO를 이용해서 암호화된 데이터들이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암호화를 할 건지 이 키 정보를 약간 숨겨놓는 식으로 프레임 스트럭처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즉 RX, TX가 있으면 이걸 보내요. 이 구조를 보내는데 이 파일럿을 보고서 채널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즉 이 무선 채널 구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파일럿을 심어 놓고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트랜스미터는 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RX도 이 채널을 기반으로 해서 키를 만들어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선 채널, 둘 사이의 무선 채널은 유니크한 거기 때문에 eve가 어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키값을 캐치해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미터 단에서는 컨스텔레이션 매핑 룰을 이렇게 명시하는 인덱스 한 개를, 즉 이게 키예요. 암호 키예요. 나는 지금 이 매핑 룰을 이용해 가지고 비트와 컨스텔레이션을 매핑 시켰어 라고 정의한 게 요거고, 이거는 에러 커렉션 코드의 약자로서 조금 지금 이 인크립트 정보 자체도 무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좀 비트가 깨지거나 오류가 나는 것에 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에러 커렉션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트가 네 개의 비트로 뻥튀기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즉 리던던시, 중복적인 데이터를 좀 넣어가지고 일부가 오류가 나더라도 원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일럿인 pre-request packet, 즉 여기 있죠. 이걸 가지고서 뭔 짓을 할 거라면은 채널 추정을 할 건데 이진화를 할 거예요. 즉 채널을 여러 번 이렇게 추정을 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0.7, 0.4 일단 소수로 생각을 해볼게요. 0.2, 0.1, 0.5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0.5보다 크면은 1, 작으면 0, 0, 0, 0 뭐 이런 식으로 1010 이런 식으로 와일스 키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새롭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채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키 값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우리가 요 매핑 룰과 관련된 인덱스를 XOR에서 인크립된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숨겨가지고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고, 수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수신한 다음에 똑같이 이제 인크립트된 정보를 가지고서 반대로 까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까기 위해서는 똑같이 우리가 아까 전에 TDD라고 얘기했었고 채널 리사이프로시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송신기가 바라보는 채널이나 수신기가 바라보는 채널이 동일해요. 그래서 요 이진화 결과는 똑같을 건데 만약에 우리가 요 암호화된 정보가 뭐 오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ECC 코딩을 통해 가지고 복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한 번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암호 정보와 채널 추정 정보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실제로 숨겨져 있는 요 인덱스 값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요 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인덱스가 얘기가 되겠고요. 유니크한 채널을 통해서 키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 채널 여기서 좀 설명에 혼동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바로 잡으니까 다시 한번 좀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던 건데 지금 이 절차는 그냥 그 키 인덱스를 무선 채널을 통해서 뽑아낸 키를 통해서 시큐어하게 전송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절차는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따르면은 채널 특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숨겨놓은 이 매핑 룰과 관련된 인덱스를 이브는 모르게 RX에게 시큐어하게 전달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브가 이것을 제대로 좀 엿듣지 못한다면은 요 모듈레이션 오더 있죠. 요거만큼의 컴플렉시티를 갖도록 연산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전송, 두 번째 전송, 세 번째 전송, 네 번째 전송 할 때마다 우리가 키가 아니고 다시 표현할게요. 요 매핑 룰과 관련된 인덱스를 바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이걸 깐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떻게 적용을 못 할 거고, 그리고 실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복잡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것을 엿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SNR을 변화시키면서 BER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 코드를 이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기 베이스라인이라고 해놨는데 SNR이 높아짐에 따라서 TX와 이 RX 사이의 SNR이죠. 즉 채널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이렇게 어치브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기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약간씩 로스가 있어요. 로스가 있는데 이거는 그레이 코드, 즉 그레이 코드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볼 에러가 났을 때 좀 많은 비트의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손실이 생긴 거고, 다만 이베스 드로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매핑 룰을 모르다 보니까 매 순간마다 어떤 심볼 중에 하나가 왔을지를 그냥 랜덤하게 선택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랜덤 게스를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현재 여기서는 뭐 QPSK를 이용해 가지고 아마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비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냥 뭐가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01010101. 그래서 그 결과 자체가 0.5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 파라미터스라고 해가지고 리시버에 탑재된 안테나, 이베스드로퍼에 탑재된 안테나의 개수가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안테나의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 그냥 도청자가 조금 더 파워풀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로 가정을 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성능을,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엿듣는 게 힘들고 그때 달성할 수 있는 BER이 결국에는 찍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CMO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이 아니고 제안을 새롭게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Computational Hardness, 즉 복잡도를 이용해가지고 이베스드로퍼가 까볼 수 없게끔 이렇게 해서 보안성을 높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단점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보통 추후에 좀 확장을 하거나 후속 연구를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좀 이렇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픽이어서 좀 이런 식으로도 확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전달을 마무리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매트랩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O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 어떤 키가 아니고 계속 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룰, 매핑 룰과 관련된 인덱스가 있으면은 이 인덱스에 따라서 이 매핑을 계속 다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이 인덱스와의 매핑 룰을 계속 다르게 해줌에 따라서 알고 있는 상황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교해가지고 아까와 같은 요 BER 커브를 한번 뽑아 보려고 하는 것이 본 실험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뭐 밥과 이브만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앨리스라고 한번 다시 적을게요. 트랜스미터고 리시버고 이거는 이베스드로퍼 나쁜 애예요. 나쁜 애가 있는데 키를 똑같이 알고 있다. 즉 이 매핑 룰을 알고 있을 때에는 1을 보냈을 때 그리고 1을 수신했다면은 1로서 다시 복호를 하고요. 2를 보냈을 때 2를 수신을 하면은 2로 복호를 하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대로 동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매핑 룰을 보고 있다면은 즉 얘는 1을 보냈어요. 1을 보냈는데 여기 떨어지겠죠. 여기 어딘가에. 그러면 1을 보냈지만 3이 수신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 2를 보냈을 때 여기 떨어지겠지만 그때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3을 보냈지만 이쪽 떨어지겠죠. 수신이 되겠는데 그때는 1이 수신되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똑같을 때 키를 인덱스를 서로 공유하고 있을 때
인덱스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 임의로 찍었을 때 뭐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가정, 즉 채널 키는 잘 전달된다고 가정합니다. 즉 이거는 그러니까 TX, RX가 사용하고 있는 룰을 그냥 공유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브는 요 룰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룰은 1, 2, 3, 4 우리가 만약에 QPSK를 이용했을 때에는 4개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16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었고요. 1부터 16 중에 한 개를 임의로 선택을 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다. 아니면 한 개를 임의로 선택을 했지만 서로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이 되겠고,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우리가 모듈레이션 하고서 디모듈레이션 할 때랑 동일한데 하나 차이점이 바로 이 CM 펑션을 이용해서 요 매핑 룰을 약간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거고, 바로 성상도를 한번 볼 겁니다. 즉 이걸 보냈을 때 과연 여기에 찍히느냐, 아니면은 이제 다른 곳에 찍히느냐, 이것을 볼 거고, 그리고 SNR에 따라서 BER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건지 이걸 확인해 보는 게 최종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의가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좀 천천히 설명드리고, 중복되더라도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확실하게 이해해드리고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고요. 긴 시간 집중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